나라를 빼앗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독립운동가들은 조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꿈꾼 나라는 남쪽의 나라, 북쪽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좌우로 찢긴 조국도 아니었습니다. 외세가 그어놓은 선에 갇힌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키려 한 것은 하나의 역사, 하나의 결의, 하나의 조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원 코리아인가, 투 코리아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원 코리아는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이제 북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남북 관계를 민족 간의 특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거든요. 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북한을 다녀오시기도 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우선 저는 이제 북한 방문이 이제 그 문화유산을 이제 보존 처리를 하러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치인들을 만나기보다는 그 같은 노동자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일을 했는데 그렇게 전투적이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언어도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단 이제 거기 이제 국가보위부 분이 한 분 나와 계셨는데 아무래도 그 앞에서는 좀 딱딱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뭐 그 외적으로 이렇게 어울릴 때는 그렇게 뭐 강한 전투적인 내지는 뭐 적대적인 이런 감정 없이 단지 이제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저희 뭐 일하는 걸 보고 야, 우리가 저렇게 일하면 노동 영웅 칭호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듣기로는 이제 현대건설에서 호텔을 지을 때 그 다른 사람 말은 안 듣고 현장 소장 제일 높은 사람이 당신 여기서 저기까지 콘크리트 날라, 뭐 나무 날라 이 지시가 없으면은 일을 안 한답니다. 이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당의 명령을 받고 왔는데 당신 같은 사람 명령은 못 받는다. 책임자, 최고 책임자. 그래서 이 북한에서 제공한 노동자들은 놀고 있는 거예요. 네, 지시를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남한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여튼 그런 차이가, 문화적인 차이가 있더라, 분명히. 예, 노동에 있어서도 있더라. 아까 보위부 얘기를 했지만 국가에서 이 지침을 내려버리면 무조건 하고 따라야 되는 입장인 것 같더라.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는 다양한 사상과 다양한 사고를, 개인적인 취향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쪽에서는 그럴 수 없는 그 체제이기 때문에 그 체제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감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결국에는 어떤 남북 관계는 역시 우리는 여론도 되게 중요한데 이제 북한에서는 역시 핵심층의 그 의견이 중요한 것 같다. 조은모 박사님은 이 북한의 두 국가론 어떻게 보시나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다. 네, 그걸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좌파는 민족주의 개념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공산주의는 민족주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피에 기반을 둔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김일성주의를 우리가 민족주의적 공산주의라고 해요. 특이한 변종입니다. 김일성이 항일 무장투쟁, 보천보전한 거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김일성이 1945년 9월 달에 소련군 88 독립보병여단 출신으로 한반도, 조선반도에 들어왔을 때 김일성은 그냥 여러 명 중에 하나였어요. 뭐 여운형, 김구, 조만식, 또 뭐 여러 가지 박헌영, 국내의 좌우파의 기러상 같은 지도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김일성이 소련 군정을 등에 업고 득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25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박헌영부터 남로당파, 소련파 허가이, 연안파, 갑산파를 모두 숙청을 합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취약한 자신의 정당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 항일 무장투쟁, 빨치산 이걸 신화화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했던 일이 일이라면 나머지 99를 지금부터 조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광복은 김일성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 조선반도 통일은 김일성 정권의 핵심 정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 선생님 북한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북한 가서 북한 친구들 보면은 딱 눈을 부릅뜨고 당신들은 통일에 열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막 쫄았어요. 그런 말을 했어요. 진심이 느껴지니까요. 진심이 느껴져요. 왜? 아주 어릴 때부터
통일지상주의를 배워왔거든요. 인민군이 10년 근무하는 것도 통일 때문이야.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도 통일 때문, 분단, 미제국주의 때문이야. 남조선 해방시켜야 돼. 통일. 인민군대 10년 갈 때도 통일의 여건이 되어 돌아와라. 네! 하고 칙칙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모든 게 통일이었어요. 우리가 90년에 유엔에 동시가입을 하거든요. 남북이. 네. 국제법적이 다른 나라가 되는 거죠. 그 유엔 동시가입을 얘기했을 때 김일성이 기를 쓰고 반대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써있느냐. 두 개 조선 조작 책동을 미 제국주의와 남조선 괴뢰하고 있다. 노동신문에 도배를 했어요. 두 개 조선 조작 책동. 네.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니까 동시가입 선택했습니다. 그때 남북이 기본합의서 체결해요. 그때 아주 제가 금과 억주처럼 외우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쓰여있느냐. 네. 남과 북 쌍방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에 합의하고 평화 통일을 향해서 함께 노력한다. 이렇게 합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유엔에 국가대국가로 가입했지만 그러나 나라는 아니야. 우리 특수관계로 나라처럼 지내지만 우리 평화 통일을 해야 돼. 이게 합의였어요. 이게 사실은 아주 아름다운 말입니다. 현실을 이상을 반영한 여기까지거든요. 네. 근데 오늘 갑자기 김정일도 6.15 공동선언에 어떻게 돼 있어요? 남측의 민족공동 통일방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합제안에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고 평화 통일을 지향하도록 노력한다. 이게 다 합의예요. 통일이란 말을 지어본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어요. 그런데 김정은이 갑자기 갑툭튀라고 그러죠. 수천 년 역사에 먼지에 불과한 한 개 정권이 네. 우린 두 개 나라야? 민족도 아니야.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뭐 5,000년 한반도의 뭐 한민족의 역사 이런 걸 떠나서 그냥 80년대 북한 지들 역사도 부정하는 거예요. 북한 공산당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었다는 거네요. 김일성주의, 그러니까 김일성의 보관참시, 북한판 파묘예요. 엄밀히 말하면 전혀 과장 아닙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설명을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김정은은 뭔가 그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지시를 한 거죠. 있죠. 왜죠? 오로지 내 정권. 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남과 북이 해방 이후 광복 이후에 두 나무가 동시에 자라기 시작했어요. 한때 북쪽 나무가 무성했었어요. 70년대까지. 지금은 남쪽 나무가 세계 5위, 10위를 왔다 갔다 하는 무성한 너티나무가 됐어요. 근데 북한 나무는 왜소한 나무로 그 그늘 밑에 있어요. 그럼 이 나무 살아요, 죽어요? 죽겠죠. 죽죠. 무서운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남쪽과 붙어 있으면 난 죽는다. 이 나무를 파내서 다른 데로 옮기고 싶어요. 그게 되나요, 나무가? 지금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느 정도라도 합리성이 있다면 네. 제가 조금이라도 옹호를 해드릴 텐데 같은 민족이니까 이건 북한 주민 김일성이 김정일도 동의한 게 아니고 북한 주민도 동의한 게 아니에요. 그냥 김정은 정권 혼자서 터뜨려버린 거예요. 그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노래 아시나 모르겠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모르시죠, 이 노래? 네. 세대 차이는 아니에요. 남한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같은 적대적인 두 국가로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 그냥 평화롭게 두 국가로 분리돼서 그냥 살면 안 돼? 특히 뭐 젊은 층을 뭐 중심으로 해서 우리 더 이상 통일 뭐 이런 건 좀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 라는 얘기가 남한에서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부부예요. 네. 얼굴 보니까 부부하고 싶진 않은데 제가 근데 섹시한 별거한다고 생각해 네, 보세요. 엄마하고 아빠예요. 네. 제가 북한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 애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늘부터 저 사람 너네 엄마 아니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만일에 평화적이든 적대적이든 두 국가를 받아들이잖아요. 네. 두 국가라 하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북한에 대한 우리의 권리와 의무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북한을 중국이 침략을 하든 러시아가 침략을 하든 우리 권한이 사라지는 겁니다. 북한 주민이 탈북을 해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요. 북한에서 반체제라고 오게 되면 잡아서 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 이 대륙의 정체성을 가진 대한민국이 이 전쟁의 위험을 가지고 두 국가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어마어마한 첫째 반역사성 맞죠? 반민족성. 그 다음 우리 미래를 버리는 거예요. 이 반쪽만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갈 수 있겠어요? 일각에서는
이 한때 체코슬로바키아로 같이 묶였다가 결국에 이제 90년대에 체코랑 슬로바키아가 이제 따로 같은 민족을 같은 언어를 씀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엔 분리가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이별을 두 나라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도 체코랑 슬로바키아처럼 같은 말 쓰지만 그냥 다른 나라로 그냥 평화롭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름이 네. 체코슬로바키아였잖아요. 네. 체코의 정체성과 슬로바키아 정체성이 만난 거잖아요. 네. 이 남북한은 유럽과 달라요. 유럽은 네이션 스테이트, 민족 국가라는 개념이 근대에 탄생을 했습니다. 여기는 민족 국가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이후 삼국통일 고려시대 이후로 하나라는 정체성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분열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 짧은 먼지에 불과한 요 시기에 잠깐의 정치적 차이를 가지고 그것도 인위적으로 만일에 역사가 우리를 갈라놓는다. 아주 긴 시간 동안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건 한 정권의 인위적인 선택이잖아요. 말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1000년 동안 이어져온 하나의 민족이었는데 고작 80년의 분단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래서 달라졌어. 그 80년의 분단도 아니고요. 예. 김정일 시기까지 또 통일을 지향했다고요. 아. 80년이 아니에요 지금. 2023년 이후로 김정은이 집권한 게 2011년 12월 17일 날 네.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때부터거든요. 그때부터도 통일 거부한 건 최근 2년 반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년 반 사이에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쪼개진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선열들 앞에 역사 앞에서 그걸 설명을 할 겁니까? 젊은이들이 통일 의식에 해석되고 지금 이게 좋아. 그러나 그분들에게 다른 나라고 같은 민족도 아니고 완전히 쪼개질 거야. 여기 동의해? 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퍼센티지가 달라져요. 그건 아니지라고 대답하겠죠. 그렇지, 그건 아니지. 그것도 좋아? 나오긴 나올 거예요, 일부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 그러잖아요. 네. 나라가 나라 사이에 아닌 정상회담 쓰면 안 되잖아요. 헌법상 김정은이 서울에 오면 괴뢰 집단의 수괴이기 때문에 누구든 체포할 수 있어요. 현행범이니까. 네. 맞죠? 네. 문재인 대통령 갔다고 체포했나요? 안 했죠. 모든 걸 다 국가 대 국가처럼 지내고 있잖아요. 지금 뭐가 뭐가 불편하냐고요. 이게 단순히 두 나라로 이제 뭐 쪼개진다 그걸 인정하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건 결국에는 민족성까지도 이제 부정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별거는 하고 있지만 이제 저 사람 네 엄마 아니야 라는 수준의 선언인 것이다. 그렇죠. 별거 아, 그렇지만 그 피를 어떻게 끊습니까? 네. 아들과 엄마의 피를, 딸과 엄마의 피를. 참여요. 근데 그걸 끊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걸 동조하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핵심 주제죠. 요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독립운동과 그 원코리아죠. 독립운동과 이 원코리아 정신은 어떤 식으로 이게 맞닿아 있을까요? 그 별로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 우파 정부에서 비정상성의 정상화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 얘기는 아닙니다만 독립운동을 왜 했죠? 일제강점이 비정상성이잖아요. 네. 그걸 정상화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분단체제는 정상적입니까? 아니에요. 왜 젊은이들이 통일에 관심이 없느냐? 지금 사는 것도 힘든데 왜 피곤하게 저 사람들까지 내가 책임져야 돼? 지금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박근혜 정부 때 통일 대박론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실패했어요. 그 말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왜 실패했느냐? 통일은 로또라고 그랬거든요. 로또 복권 사세요, 두 분? 안 사는 거. 안 사도 잘 살죠? 네. 그 로또 복권 없어도 사람들 살잖아요. 아.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대박이다라고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분단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어요. 몸이 아파요. 만성 질환이죠. 네, 근데 태어날 때 아팠어요. 그러니까 뇌가 이걸 아픈 걸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이게 정상인 줄 아는 거예요. 지금 뭐 세계 4번째 이름과 뭐 1조 달러 돌파했다나요? 이번에 수출도 그렇고. 그런데 모든 수출이 땅으로는 일도 안 이루어지잖아요. 다 바다나 비행기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섬나라죠. 우리 대륙인데. 백두산 가려면은 지금 2박 3일, 3박 4일 걸리죠. 서울서 차 타면 반나절이면 가요. 대륙의 정체성. 인데 우린 섬으로 살잖아요. 그다음 우리 젊은이들이 왜 19살, 20살 되면 18개월을 젊음을 유보해야 되죠? 저도 외국인 채널도 많이 나가는데 외국인들이 발에 밟힙니다. 성수동에 유튜브 채널 있는데 외국인 절반이에요. 모든 나라들이 한국을 대부분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에요. 역사 아시니까. 대한민국의 매력을 느끼는 거 아시죠? K컬처는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OECD 최고 자살률이죠?
왜 OECD 최저 출생률이죠? 한때 이혼율도 최고였어요. 한때. 갈등률도 거의 최고 수준이에요. 왜 모두가 아름답게 생각하고 한 번은 가보고 싶어하는 그 나라에서 왜 우리는 자살하고, 왜 우울하고, 청년 우울증, 노년 우울증, 왜 아이를 안 낳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죠? 그게 분단 때문입니까? 한번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OECD 국가들 중에 딱 없는 게 우리가 하나 있잖아요. 분단이잖아요. 분단의 거대한 내면적인 우울,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 그 다음에 체제 경쟁의 선택과 집중, 남으려면 치열한 경쟁들, 포용적 발전보다는 그 다음에 위너 텍스 올, 승자 독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병식, 분단은 아픈 거야? 병식이 치료의 출발점이에요. 나 아파 그래야 병원 가거든요. 병에 대한 인식. 그렇죠. 네. 그래서 우울증이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아픈 걸 모르니까. 맞아. 근데 여기 피가 찢어져요. 피가 철철철 나요. 아프네? 병원 가야지. 근데 이 분단이라는 건 태어날 때 아팠으니까 아픈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힘든데 그 힘든 원인의 상당수가 분단이에요. 우린 불편함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단은 로또가 아니고 통일은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통일 안 해도 살 테잖아. 두 국가라고 하면 어때서? 그건 역사의 죄를 짓는 겁니다. 오늘 대화가 정말 너무 재밌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뭐 평화도 좋고요, 그리고 공존도 좋고 대화도 필요한데 이 모든 게 그러니까 분단이 영원히 갔을 거란,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두 개의 민족으로 분열될 것이다 라는 목표가 아니라 그 지향점만큼은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이게 과정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뭐 통일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향해야 되는 것은 그냥 하나의 한국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분 패널들 마무리 말씀, 요 얘기는 꼭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하는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최준영 선생님. 저는 이제 이 분단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그 뿌리, 문화적인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같이 공유하던 공동체인데, 이게 몇십 년 이렇게 나눠졌다고 해서 문학적 동질성 자체가 훼손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승사자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만의 굉장히 독특한 이 개념이거든요. 네. 사실 이제 저승사자 하면 이제 갓을 쓰고 네. 검은 도포를 입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내려온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선시대 아닐까요? 저는 답을 알 것 같아요. 일제 때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80년대입니다. 80년대? 전설의 고향에서 이 PD가 저승사자를 표현을 할 때 뭘로 해야지? 어쨌든 검은색 도포는 흔하게 입는 게 아니니까 검은색에 검은 갓을 쓰고 얼굴을 이제 하얗게. 네. 그게 80년대에 나온 이미지거든요. 그게 뉴노말이 됐구만요, 이제. 예, 그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 전통 문화를 이어받았고, 그래서 캐대헌이라는 데서 그렇죠. 사자 보이즈로 한 번 더 창조적인 해석과 이 IP화가 된 겁니다. 네. 그런데 북한에도 이 사령부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승사자 이미지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캐대헌의 사자 보이즈를 보고 저게 뭐지? 문화적 단절이 이미 벌어진 겁니다. 북한은 그럼 저승사자가 빨간 옷을 입고 가나요? 그런 게 없습니다. 아예 그냥 막연하군요. 그렇죠. 이미지화되진 않았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미신적인 존재 이런 걸로 해서 굿이나 이런 것들을 막 타파해야 될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정형화된 그런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 우리는 그 저승사자 하나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어떤 대유행을 만들어냈는데, 전 세계적인 대유행을 만들었는데, 정작 우리 민족인 북한 사람들은 사자 보이즈를 보면서 저게 뭐지? 쟤는 뭐지? 우리 민족의 그 문화의 소산이라는 거를 모를 수도 있다.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대로 한 세대가 흘러오고 두 세대가 흘러가면 그 상황에서 통일이 된다고 하면 지금 독일도 이제 50에시 동독 서독의 경제력 차이, 문화적 차이 이런 걸로 지역 감정 같은 게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통일이 되더라도 많은 부작용들이, 문화적인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질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으니, 이거는 언젠가 되겠지보다 최대한 빨리라는 전제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박사님도. 두 개의 질문을 두 분한테 던져보는 걸로 끝낼게요. 오. 만일에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네. 좌든 우든 임시정부든 아무도 독립운동과 광복운동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만족하고 살았어요. 그럼 지금 대한민국이 존재할까요? 아닐 겁니다. 갈갈이 찢어갔을 거예요. 중국이 가져가고. 두 번째, 선생님 제일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이 누구세요? 준비하세요. 나 저는 일단은 문화적인 융성을 가장 이렇게 가지고 왔던 그 세종대왕. 예, 좋습니다. 세종대왕. 저도 세종대왕 하려고 세종대왕. 했는데. 자, 세종대왕 1순위로 나오죠? 네. 그 다음은 이순신 장군 정도 나올 그쵸. 거예요. 그 다음에 김구 선생, 안중근 이렇게 나올 겁니다. 뭐 강감찬 장군도 나올 거겠죠. 그렇죠? 그 다섯 분한테 조상님들 우리가 지금 두 국가론으로 갈 거고 저 민족 아니기로 했습니다. 라고 여쭈면 뭐라고 그럴까요? 맞아 뒤질 거래요. 예, 그게 제 대답입니다. 니들이 존경하는 그 역사적인 인물들도 두 국가 얘기하면은 저승에서 일어나실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되게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되찾으려고 한 나라는 분단되고 적대하는 두 나라가 아니었다. 영구히 갈라진 한반도도 아니었다. 자주 독립의 나라, 평화로운 나라, 그리고 하나의 나라였다. 그러니까 원코리아는 그냥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약속, 대한민국이 앞으로 계속 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한국에서 머물 것인가, 아니면 선열들이 꿈꾼 하나의 한국을 향해 다시 걸어갈 것인가. 지금까지 독립운동가 원코리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독파원이었고요. 저는 역사 크리에이터 조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